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세계 최고. 오늘은 소와 양이 가장 많은 나라와 최초의 커피 재배지입니다. 양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목양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호주는 1978년 통계에 따르면 사육되고 있는 양만 1억 3천만 마리로 개인 평균 9마리를 보유한 목축업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양모 생산국이기도 한 호주는 매년 세계 양모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kg의 양모를 생산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로 북쪽 토레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뉴기니 섬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건너 맞은편에는 산호의 군도가 있으며 동남쪽 태즈먼 해 밑으로 뉴질랜드가 있고 남쪽 인도양으로 내려가면 남극과 만납니다. 호주는 거의 적도에 가까운 남위 10도 41분부터 남위 43도 39분 사이에 남해귀선에 걸쳐 있어 대부분 지역이 열대와 아열대 기후를 띱니다. 연 강수량은 425mm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7월의 평균 기온은 섭씨 10도 안팎으로 대체로 건조한데 이처럼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는 면양이 성장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줍니다. 습하거나 더운 날씨에서는 양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양모의 품질도 저하되는데 1788년 호주의 목양업이 최초로 도래된 이후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빠른 발전을 이뤘습니다. 당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로 방직산업이 한창 번창할 때여서 양모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 호주에서 메리노 종을 대량으로 사육하기 시작했고 호주의 목양업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양의 75%가 메리노 종으로 털이 가늘고 부드러워 고급 양모 생산에 적합하며 한 마리당 5kg이 넘는 양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앙고라 사냥 사육이 크게 늘고 있는데 앙고라 종은 모가 길고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좋아 화약섬유와 혼방하여 쓸 수 있는 우수한 모섬유를 생산합니다. 호주에서 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로 이곳의 양모 모질은 특히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멜버른과 전롱 지역의 양모도 유명하며 퀸스타운과 서남부 시드니의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붉은 모래 먼지가 섞여 붉은색을 띠는 정모가 생산됩니다.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사육되는 양은 양모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메리노 양의 번식을 성공시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시드니는 호주 최대의 양모 수출 항구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모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소가 가장 많은 나라. 예상대로 세계에서 소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인데 1980년부터 인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억 4,370만 마리로 전 세계 소의 18%를 차지합니다. 소가 많기는 하지만 인도의 유제품이나 육류 생산량은 매우 낮은데 인도인의 80%가량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겐지스 강을 성수라 여기며 소를 행복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동물로 숭배합니다. 힌두교는 소의 도살과 식용을 규율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소라도 도살하지 않고 계속 기르는데 인도에서 병든 소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소는 노동과 생산의 도구가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하루 종일 무의도식하며 평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도로에 무리지어 돌아다녀도 소가 지나갈 때는 차든 사람이든 모두 멈춰서서 소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인들은 명절이 되거나 시장에 나갈 때 소뿔에 금색 도료를 칠해주고 목에 방울을 달아 한껏 치장한 뒤 소를 데리고 나가며 겨울에는 방한용 천을 덮어주는 등 그들의 소에 대한 경애와 사랑은 각별합니다. 최초의 커피 재배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음료로 커피하면 떠오르는 곳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인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26도이며 연 강수량이 2000에서 3000ml 사이로 기후 변화가 크지 않아 커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최초의 커피 재배지는 브라질이 아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커피가 자신들이 세계인에게 선사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4000년 전 아무도 커피를 알지 못할 때 에티오피아 남부 고원의 아가우족은 이미 커피를 재배하고 음료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아랍 상인들은 에티오피아의 커피 묘목을 아랍 반도로 가져가 우수한 품질의 아랍산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 초 중동에서 커피가 크게 유행하면서 17세기부터 유럽 각지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후 조건은 커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아 자체적인 농가 재배는 성공하지 못하고
고작 식물원의 관상용으로 몇 그루가 심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18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의 군수 선박 한 대가 파리 식물원에 있던 커피 묘목 3그루를 싣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것이 미국의 커피가 전파된 유래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50여 개 국가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으며 가장 대중화된 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금이 가장 많은 나라. 금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불을 상징하는 금속으로 쉽게 빛이 바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없어 주화나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채굴 가치가 있는 금의 매장량은 3억 1천만 톤으로 그중 60에서 65%가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1886년 요하네스버그 부근에서 금 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 금 채광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898년부터 줄곧 금 생산량 세계 1위였습니다. 1970년에는 금 생산 1,000톤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나 1970년대부터 금을 함유한 광석의 품질이 저하되고 금 생산량도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생산량이 656톤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656톤 역시 당시 세계 금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양으로 제2대 금 생산국인 소련의 총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현재 40여 개의 대규모 금 광산이 있으며 그중 크레에르스도르프 광산 지역에서 연간 최대 66톤의 금이 채굴된 세계 최대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부근의 미들랜드 광산 지역은 100년의 채굴 역사를 지닌 광산으로 과거 남아프리카 최대의 금광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사이 광정을 지나치게 깊게 파면서 채굴 조건이 악화되었고 결국 최대 금광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서쪽으로 6만 9천 미터쯤 떨어진 곳에 깊이 3,962m의 광산에서 세계 광산업의 또 하나의 진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매일 1만 2천 명의 흑인과 천여 명의 백인 광부가 승강기를 타고 광정의 최저 지점까지 내려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섭씨 56도의 고온을 견뎌내면서 매일 평균 119kg의 금을 채굴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금 외에도 석탄, 석면, 동, 망간, 크롬철소, 우라늄, 백금, 철, 금강석,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세계 최고, 오늘은 소와 양이 가장 많은 나라와 최초의 커피 재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